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심리융합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성영석 박사입니다. 오늘 1편은 스포츠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럭비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을 저지하거나 공격을 할 때 자신들의 세레머니가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쳤어요. 무슨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스포츠십에 어긋난 행동이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심판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중단되고 심판이 선수들에게 지금 앞선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도저히 그 수긍을 못하겠다라는 태도네요. 이 양팀 선수들 다 왜 이럴까요? 앞의 장면을 함께 한번 보시죠. 이 플래그 풋볼 경기 자체가 워낙 그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득점과 득점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과도한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도한 세레머니를 하면 상대팀의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같이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런 팀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제 스포츠십 교육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플래그 풋볼 팀이 두 팀 간의 경기를 하다가 양 팀 간의 경쟁이 과열이 돼서 두 팀이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판정에도 존중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상대팀 선수가, A라는 팀의 선수가 B 선수에게 과격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 태클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 A 선수한테 다가갔는데 그 모습에 동료 선수가 그 A라는 선수를 밀치면서 저지를 했거든요. 보면 첫 번째는 상대팀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 팀 동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헌신이나 어떤 충성적인 가치들이 충돌이 되면 양 팀 간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배려하고 충성의 부딪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한번 스포츠십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양 팀의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 선수들은 거부를 했냐? 이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판의 판정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과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십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포츠십은 과거에는 스포츠맨십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스포츠하면 선수들이 지켜야 될 예의, 범절, 존중 이런 것들을 아마 스포츠맨십이라고 교육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죠. 맨십, 이제 스포츠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TV에서는 여성 선수들도 풋볼을 하면서 축구도, 야구도 많은 스포츠들을 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맨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스포츠 퍼슨십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선수들이 지켜야 될 스포츠 다음에 대한 정의를 스포츠십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스포츠십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스포츠에서 그 경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의 요소는 선수들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반칙 횟수를 증가시키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또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심판에 대한 판정의 존중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상대팀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플레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십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스포츠십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한 정의적 관점에서만 교육을 받았을 뿐 어떤 단계적 교육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십 향상을 위해서는 4단계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적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센시티비티 단계, 두 번째는 저지먼트 단계, 세 번째는 모티베이션 단계, 네 번째는 액티비티 단계입니다. 첫 번째 센시티비티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 또는 타인의 어떤 스포츠십에 대한 행동이 어떤 문제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는 허슬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러프하고 되게 뭐랄까 스포츠십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스포츠십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위해되는지 얼마나 그 센시티비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배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지먼트 단계입니다. 내가 반칙을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상대팀이 다칠 수 있는 위험과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그 반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상대팀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리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배려적인 차원에서 반칙을 안 할 것인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티베이션 단계입니다. 내가 판단 단계에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동기화시키는 거죠. 즉, 내가 승부라는 경쟁에서 승리라는 요소가 있지만 그 이전에 스포츠십에 대한 동기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던가 아니면 심판의 판정이 억울하더라도 공정성을 위해한다던가 그렇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1원칙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내재화하여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른 마음의 움직임대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행동화 단계입니다. 우리가 행동화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때 많이 물어본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서 골을 넣는 상황 속에서 너가 거친 태클을 해서 막을 수 있어. 근데 상대팀이 다칠 수 있어. 너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러면은 그 반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화 단계. 저는 스포츠십이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과거에 너 근데 그런 적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생도들이 그런 어떤 거친 반칙을 행동화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화 단계까지가 실제 그 스포츠십의 교육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뭐 태권도라든가 축구라든가 뭐 클럽 스포츠를 맹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하면 인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에서의 경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스포츠를 해서 인성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에 맞춰서 스포츠십 향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쟁의 요소만, 공격성만 높아지고 반칙만 잘하고 그런 선수로 키워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승부, 그리고 순간의 욕심에 의해서 스포츠십 잃은 행동들을요. 그로 인해서 자격정지가 3년이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본인의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평생 해왔던 자신의 종목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십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스포츠십을 안 지켰을 때 눈앞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도 결국에 본인의 장기적인 커리어, 그리고 장기적인 선수 생활을 봤을 때 스포츠십을 지키는 것이 선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